성자 전태일, 최어영 지음, 조영래 작품 전태일 평전을 읽고 쓰다. 나 때는 그러했다. 6남매가 달랑 2칸짜리 방에서 서로 부대껴가며 아웅다웅 살아야 했다. 그러니 깨알 같은 추억이 많이 쌓이기도 했겠지만 뭔가는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도 같다. 그렇다고 결핍된 그 무엇이 꼭 물질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내가 결핍이라는 것을 남다르게 더 많이 느끼며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이의 저변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나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채워질 수 없는 이 현실을 과거의 그 무엇 탓으로 돌리곤 했던 나의 모자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인식체계가 이만큼이라도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도 갸륵하게 성장한 위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자아성찰을 하게 된 결과일 것이다. 최근에 지인이 주관하는 북 콘서트 내 인생의 책 한 권, 행사에서 주인공의 인생책이 전태일 평전이었다. 나는 전태일이란 인물에 대해 세간에 가끔씩 회자되는 정보 이외에는 크게 아는 바가 없었는데 덕택의 귀너머로 들어왔던 노동계의 개혁 열사인 청년의 일생을 알아볼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어떤 누구라 해도 그의 생애의 주기를 살펴보면 반드시 힘든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전태일이란 청년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처럼 줄인 배를 움켜쥐지 않아도 되었고 힘든 노동으로 학대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심지어 내게는 배움의 기회도 활짝 열려 있었지 않았겠는가. 불꽃처럼 살다간 청년, 너무도 짧은 생애를 살다간 전태일이 생존해 있다면 올해로만 75세 정도가 되었을 것 같다. 그 짧은 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나의 두 오라버님,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은 앞서간 여러 선인들의 희생이 담보되어 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잠옷 숙연해지는 마음이다. 1948년생 전태일 열사는 친정 큰오빠보다도 4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와는 14살 차이였고,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의 전태일, 그는 생애의 마지막 불꽃을 살라버린 셈이다. 공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출을 하여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부산 영도다리와 국제시장을 헤매고 다녔을 그때가 14세 때의 일이었다. 그의 생활 본거지였던 서울 청계천 시장 통해서 리오카 뒤밀이꾼, 신문팔이, 구두 닦기, 껌 장사 등으로 가족들의 생계에 힘을 보태어야 했고 아버지 눈치를 보며 야학에 다닐 때조차도 동생과 함께 산발이라는 것을 만들어 거리에서 행상을 했다. 그나마 거리를 전전하던 일을 면하게 된 것은 재봉공장 시가를 거쳐 미신사와 재단사가 되면서부터였다. 그렇게 되기까지만 해도 피눈물 나는 힘든 여정이었다. 전태일 그의 말대로 핫바리로 살면서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도 못한 채 19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배움을 향한 열망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입던 바지와 쓰던 석유볼로를 팔아 통신 강의록을 사보았다고 한다. 이쯤에서 강의록이라는 책이 소환되자 나는 또 둘째 오빠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 형제들 중 유난히 총명받던 형인 장남에게 사랑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둘째 오빠는 반항심의 학업을 중단하였기에 강의록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당시 어린 내가 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 강의록 책은 두툼한 주황색 표지였는데 당시에는 내가 어려서 그 책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다. 문득 나의 14세를 견주어 보았다.
단발머리 여중생은 볕이 잘 드는 교정에서 목련꽃을 올려다보며 순백의 꿈을 키웠을 터였다. 사르비아 꽃이 만발한 잔디밭에서 올망졸망 사진을 찍으며 깔깔대었고 교내 방송실에서 들려오는 슈만의 꿈을 솜털 묻어 보송보송한 콧방울에 옮기며 소녀 감성에 푹 빠져 있었다. 이렇듯 손이 형제들에 비하면 나는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랐던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또 다른 결핍을 느꼈으며 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었던 딸이고 동생이었다. 그때의 나는 참 나쁜 아이였던 것 같다. 누가 나에게 전태의 정신을 말해보라 한다면 단박에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여러 동료들과 전태일 자신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또래의 소년 노동자들이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집안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받은 사랑에 비해 주는 사랑이 넘쳤던 청년 전태일은 회사와 집 사이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차비를 아껴 동료들에게 번번이 풀빵을 사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어느 날은 차비가 없어 밤새 걸어가다 통금에 걸려 파출소에서 밤을 꼬박 새우는 바람에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훗날 매번 이러는 아들에게 풀빵을 사주라고도 사주지 말라고도 할 수 없었다며 흐느꼈다고 한다. 이러하였으니 누군가는 전태일을 성자라고까지 칭하는구나 싶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운동에 샘을 던지게 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이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근로자들을 올가매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태일은 더욱 분노하였다. 청년 전태일은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 삼동친목회 등을 결성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해체되고 많은 아픔을 겪게 된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분노가 크게 일었던 점은 힘없는 노동자를 대하는 노동청과 관계기관이 무성의한 태도와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행태였다. 노동운동을 마치 무슨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던 당시 기득권층들의 처사에 나조차 말문이 막혀버린다. 하루 16시간씩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어린 여공들을 비롯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에 따른 진정서, 제출로 당시 모든 희망을 걸었던 순수 청년 전태일의 절망감을 상상하니 마치 내일인 것처럼 가슴이 아파왔다. 심지어 언론과 지식인 계층 그리고 대중매체들마저도 노동자를 부리는 사업주들과 한통속이었음을 목도하면서 겪게 되는 열패감과 무력감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전태일과 노동자들의 모범기업체 설립이라는 원대한 꿈도 설렘도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받지 마. 이는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썼던 그의 일기 중 한 대목이다. 삼각산 기도원 공사 현장에서 잠시 일할 때 그는 이미 결심을 했던 것이다. 스스로 육탄이 되어서라도 노동자 실태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알려야겠다고 말이다. 결국 그는 22일 새를 일기로 자신을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그의 말대로 근로기준법화 형식에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린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전태일 편전의 작가 조영래란 사람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영래 변호사의 양력과
공적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서도 상세히 알 수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왜 그분께서 전태일 평전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쾌히 짐작할 수 있었다. 평전의 저자 조영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때문에 노동자들의 참사는 더욱더 숨겨졌다. 고 성토를 하며 근로기준법의 아이러니를 한탄스러워했다.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보다 한 해 빠른 1947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대대학원을 마쳤고 1971년에 사법시험 합격을 하였다. 사법면 소원 연수 중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만기 출소를 하였고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로 낙인이 되어 도피 생활을 하게도 되었다. 1980년에 복권이 되면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있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 6년 중 3년의 전태일 연구에 집중. 한낱 청년 노동자의 소란 정도로 사라질 뻔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전태일 정신으로 재조명한 장본인이었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던 전태일 편전은 15년이 지나도록 원작자를 밝히지 못하고 비밀리에 출판해야만 했다. 그것도 유신 정권의 감시를 피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였다니. 전태일 열사의 뼈아픈 삶을 들여다보다가 조영래라는 위인도 알게 되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화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새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노동 3법과 노란봉투법, 기타 서민정책에 기반을 둔 여러 법안들이 연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쓰레기처럼 사장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